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병 특검 즉각 수호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 전면 수정하라!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미리 보셨습니다. 진짜 달라진 민주당, 정말 잘 싸우고 있는데요. 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과 지도부, 대변인까지 막강 진용이 꾸려지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위풍당당, 천하무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이번 총선을 통해 추려지고 선발된 최정예의 모습이 바로 이건데요. 나름 기대를 만땅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외압이자 지시성 압박입니다. 이를 가리켜 군 사법정책에 대한 토의였다고 둘러대는 그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신뢰도는커녕 신빙성도 없는 변명입니다. 해당 통화가 있었던 날 군 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조사 기록을 하루 만에 회수했습니다. 외압이 행위로 현실화된 겁니다. 대통령실이 초동수사를 문제 삼으니 이첩된 기록 회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꽃다운 20살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명을 수행하다 죽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의무이자 필연적 역할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해병 순직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된 지 이미 4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 없는 회피성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수사라는 상투적인 답변은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말과 모순됩니다. 당시 수사팀이 수리하는 윤 사단 압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환조사 한 번 않고 뭘 탈탈 털었다는 말입니까? 탈탈 털었다면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김 여사 수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4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미온적인 검찰의 대응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무혐의의 결론을 내리지도 그렇다고 진척된 수사로 나가지도 못한 채 고장난 음반처럼 거듭 수사 중만 구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과 지연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열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의혹 해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뭉개기와 시간 끌기에 맞서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김건희 최상병 특검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야당의 주요 의제를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특검을 강하게 압박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가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암시했습니다. 사실 더 두고 볼 게 있나 싶은데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총선해가지고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정권 심판했고요. 그리고 야당의 192석이나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대원선까지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아니면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눈치만 본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탄핵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그다음에 새해병 이거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힘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국정기조 변화가 없으면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때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로카드를 꺼내들어 경고했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던 짓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데요. 이제 방법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어 퇴장시키는 것만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초리도 안 되고 몽둥이로도 안 되면 쫓아내야죠. 정말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와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사업 영향력까지 넘겨주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라인 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 경영자는 어제 라인 야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종호 라인 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도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라인 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대비라도 하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마치 헌납이라도 하려는 듯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일 실적 발표에 나선 라인 야후 대표가 모기업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라인 야후는 또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앱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신중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 야후 이사진 7명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에 위탁했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는 라인 야후가 기술 측면과 경영 측면 모두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라인 야후의 시스템 위탁업체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온 네이버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라인 야후의 지분 논란이 한일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네이버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라인을 강탈하려고 일본 법원 판결보다 강제성이 높다는 행정명령을 총지휘한 마스모토 총무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자는 바로 이토이 히로부미의 손자였는데요. 네이버 라인 사태는 2024년 한일 병합 사건인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일본이 라인을 날로 먹는 분위기인데요.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이게 대체 뭡니까? 자국 기업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 이런 정부가 필요한가요? 모래도 모지리 같은 한심한 작태, 그냥 내려오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